6화입니다. 벌써 6화인데요. 오늘의 헛샷을 6화 주제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그래서 오늘 핀모델 특집 2를 또 제가 준비를 했고요. 핀모델 2에서는 또 다른 핀모델 1에서와는 다른 프로 세 분 선수들을 모셨습니다. 이 세 분은 이제 프로 카드를 딴지 얼마 되지 않은 세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세 분들을 모시고 다이어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부터 이렇게 돌아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홍콩 마스터즈 푸컬에서 핀모델 프로카드를 딴 김혜민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카드를 2장 따셨어요. 아, 네. 그죠? 2장을 따버렸어요. 네, 플러스 35에서도 네. 프로 카드를 획득을 하시고 네. 플러스 40에 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굳이 나가가지고 또 카드를 따셨어요. 왜냐면 출전비를 그치. 예, 리턴이 안 돼. 네. 출전비 내자는 좀 네. 비쌌어요, 사실. 그래서 기왕한 거. 그래서 카드를 2장을 따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네. 프로 카드가 2개 있으세요 집에. 남편 하나 주려고요. 네. 오케이, 우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쪽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지난주 2주 전에 이제 국내에서 몬스터짐 프로컬리 내추럴 프로컬리에서 핀모델 프로를 획득한 고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월 대만 타이완 프로쇼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한 IFBB 핀모델 프로 윤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면 여기 이제 대만에서 따시고, 네. 그렇죠? 여기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따시고, 네. 여기 또 홍콩에서 아주 글로벌합니다. 네. 카드 획득한 게 우선 아주 글로벌하고 이제 따끈따끈 이제 막 프로 카드를 획득하신 세 분의 선수를 모시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잠깐 이 소리를 이 이어폰을 좀 들으니까 확실히 좀 목소리가 다르네요. 저요. 좀 좋죠. 좋네요. 오. 아니, 왜냐하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연습생 생활을 진짜 오래 하셨어요. 노래 맞죠? 노래도 노래했죠. 하고 춤도 추고 그래서 연습생 생활을 몇 년 하셨죠? 8년 정도 8년 정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꽤 유명한 곳에서 연습생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내가 그걸 알고 그래서 그런지 근데 진짜 좋아요. 목소리 들었을 이게 때. 마이크를 쓸 줄 아는 것 같네요. 네. 아까 조금 모르는 척했어요. 잘 목소리 좋네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 큰 주제는 제가 잡은 게 프로들의 다이어트입니다. 프로들은 과연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을까? 그리고 다이어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선은 세 분 다 이제 막 프로가 되셨어요, 그죠? 너무 저번 주여서 질문하는 일주일도 안 됐어. 일주일도 안 됐긴 했지만 프로가 된 이제 지금 시점에서 한 2주 되셨고 조금 더 됐죠? 한 달 정도 되셨나요? 2달 2달 정도 가까이 되셨네. 되셨네. 그러면 이제 프로가 되고 나서 각자 조금 달라진 점들이 있을까요? 여기 제일 오래된 보나 프로님부터. 그렇죠. 제가 2달 가까이 돼가니까 일단은 그 유튜브 핏블리님 네. 모델로 네. 뽑혀서 이제 뭔가를 찍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막 비타민 브랜드에서 협업하는 제안이라던가 아니면 운동복 브랜드 같은 거 또 얘기가 나온 적은 있고 뭐 그렇게 외부적으로는 바뀐 것 같고 일단 제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얼굴이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보나 프로님도 제가 꽤 오래 봤어요. 근데 시즌 비신에 조금 그렇게 많이 찌진 않지만 찌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관리를 계속 꾸준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마음가짐이 딱 잘 생기던가요? 약간 프로니까 네. 그래도 모범이 되어야 그쵸. 된다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시고. 네. 그러면 시합 끝나고 나서 얼마나 찌신 거예요? 지금 체중이 얼마나 오르셨어요? 시합 체중 대비 1kg 얼마 안 오르셨네요. 와. 관리 진짜 잘하셨네요. 네, 1kg 오른 것 같아요. 얼굴이 딱 그래 보여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거 말고 또 딴 거 없나요? 바뀐 딴 거? 거? 바뀐 거? 프로가 되고 나서
또 바뀐 점. 아 주변 사람들도 약간 사람이 이제 바뀌었어? 그럼 나쁜 거 아니야? 사람이 바뀌었어? 아니요, 사람이 바뀐 거 아니고 이제 저를 아는 지인들도 이제 프로님 하면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좀 찍혀 세워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센터에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 회원님 중에 거의 대부분 일반 분들이고 막 세무사고 이러시거든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도 IFBB라는 단체를 아시고 프로카드에 대해서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제가 제일 놀랐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다음 은혜 프로님은 저는 바뀐 점. 외부적인 거는 사실 바뀐 거는 딱히 없고 그냥 저도 제 마음가짐 자체가 조금 달라져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다이어트 끝나고 저도 막 사실 체중이 엄청 크게 오르는 편은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제 나름대로 맞아. 몇 킬로 이상은 절대 찌지 말자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었어서 사실 이제 수분 조절하기 전 체중이랑 그 후에 끝나고 나서 오프한 체중이랑 저는 한 번도 5kg 이상이 이제 차이가 났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확실하게 더 그런 마음가짐이 더 생기면서 약간 다이어트 할 때 먹방 같은 것도 보게 되고 제가 못 먹어봤던 사람들은 다 먹어봤는데 못 먹어봤던 것들도 다이어트 끝나면 무조건 먹어야지 했는데 이제는 이제 내가 못 먹어봤던 거는 그냥 차라리 맛을 모르자. 알지 말자. 그 그런 오즈 빵 것도. 먹고 있던데요? 소금빵 먹고 그거는 있던데?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건 너무 먹고 싶었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거기까지만 먹고 이제 안 먹어. 예전 같으면 그것도 막 사놓은 거를 한 번에 다 막 먹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딱 한 개 정도 맛봤으면 됐다. 약간 이렇게 마음가짐이 그냥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외부적인 건 아직 네, 이제 그거는 얼마 안 됐으니까. 네네네. 그죠? 그리고 은혜 프로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SNS 활동을 크게 하진 네, 않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업하면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 나름대로의 컨설팅을 좀 해줬어요. 맞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너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대중들한테 비춰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약간 이제 요즘 사람 아니게 잘 안 해요 SNS를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일처럼 조금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은하 프로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조금 마음가짐이 네. 조금 가장 크게 바뀐 것 같다. 네. 오케이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근데 저도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뜨는 스타일이고 알죠. 예, 비포 애프터가 너무 심할 정도로 알죠. 예. 준비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마음가짐이 다르고 뭔가 먹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죠. 이거 굳이 저도 사실 막 그 전에 막 내가 먹으려고 다 쟁여놨던 거 그냥 아니다. 너네 먹어 이러면서 팀원들한테 준다거나 그리고 바뀐 거는 가족들의 태도. 진짜로? 남편이랑 맞아, 내 맞아, 아들이 맞아. 내 남편이 대회 날까지도 약간 제가 조금 예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표정과 그 뉘앙스가 너 끝나기만 해봐라 약간 이런 거였는데 지금 얘 프로님이니까요 약간 이러면서 더 막 이런 게 있긴 해요. 그래서 약간 아직은 이제 집안에서만 좀 왜냐하면 이제 MM 프로님께서는 직업군이 이제 두 분은 은혜 프로님이랑 보나 프로님은 이쪽 직종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케이스로 완전 일반 직장인이세요. 혹시 아세요? 아니요. 네. 아세요? 저기 브랜드. 옷 브랜드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제가 디자이너인데 디자이너세요.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1등 했다 해도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막 프로카드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1등 했어 와 축하해 대단하다 약간 여기까지인데 그 와중에도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약간 막 갑자기 울라 그래. 팀장님 대박 막 이러면서 그런 반응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그래도 나머지 두 분은 이쪽 직종을 하면서 오랫동안 운동을 해오신 분들인데 이제 일반 직장인으로서 이제 시합 준비를 하신 거고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0개월 정도를 지금 다이어트를 거의.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직장인으로서 시합 준비를 했을 때 있었던 좀 큰 고충이나 이런 게 좀 있어요? 회식. 아, 회식이죠.
회식. 근데 회식이 요즘엔 안 가도 돼. 근데 이제 아. 제가 주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직급이 높으니까. 직급이 S니까 어. 이제 밑에 친구들이랑 아. 먹는 것 자체는 음. 제가 이제 메뉴를 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먹을 수 있는 메뉴에서만 좀 이렇게 가거나 하는데 이제 저에게도 윗분들이 좀 계시니까 아. 갑자기 콜을 하면은 예.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막 여러 명 한 대여섯 명 있는 자리면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냥 구석탱이에서 몰래 먹거나 저 진짜로 막 그 도시락을 갖고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 이제 외부에서 먹고 세미나를 가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가방 같은 걸 또 안 가져갔어. 그래서 정말 도시락통을 클러치인 척하고 들고 다니면서 어울려. 근데. 먹고서 구석탱이에서 먹고 몰래 먹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 한 3주 전에 딱 몬짐 기준 3주 전에 갑자기 이제 가장 더 윗분이 갑자기 콜을 하신 거예요. 그 대표님이 부대표님이. 부대표님이 근데 이제 중요하지 부대표님이. 네, 근데 딱 마침 그날이 내가 소고기를 먹어도 되는 날이었어. 다행이다, 그래서 그냥 다행이다. 저 소고기 사주세요. 했더니 약간 야 너 눈치 안 챙겨? 그래서 그러면 그냥 고기 먹으러 갈까 봐요 해서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코치님한테 죄송하지만 저 사실 목살 먹었습니다. 그날. 하여튼 그러면 그런 네. 회식 자리 단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금 불편했다. 그리고 이제 회의가 길어지면은 식사 그 못 챙기니까. 식사를 못 먹는 시간 텀이 있죠. 그때 먹어야 되는 시간에 못 먹고 그럼 또 제이어서 엄청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죠? 네. 계속 시계 보죠. 여기 제이거든요. 저도 제이예요. 아 그래요? 저도 여기는 제일. 야, 쌤도 제이시잖아요. 아니 제이 아니 나는 P세요? 아예 제이가 아니에요. 난 제이가 1도 없어. 여기 다 제이구나. 네. 다 계획적. 아우 난 별로야. 오케이. 그러면 요 나머지 두 분한테도 공통적인 좀 질문인데 어쨌거나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했고 이제 프로카드 획득을 하기까지 생각보다 좀 긴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중에 나 진짜 이때만큼은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다이어트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했었던 이러한 순간들이 생각나는 게 좀 있을까요? 여기 근데 솔직히 브라프로미터. 제이들이 계획이 틀어지는 거에 스트레스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회를 딱 시작해야겠다고 땅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가는 거지 뭔가 포기할 생각을 맞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공감해요. 맞아. 네.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올해 제가 약간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힘들어. 그 얘기 들어주느냐고 나 너무 힘들어. 아니 수업할 때 운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거의 심리 상담사처럼 맞아요. 그 얘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 진짜로. 네, 근데 이제 어. 올해 이제 유독 약간 올해 시즌 준비하면서 이제 힘든 이제 일들이 개인적으로 많았었는데 이제 그래도 약간 저도 이제 제이라서 저는 올해 시즌의 계획을 이제 오프를 하면은 그 다음에 거를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제 비슷한 시기에 프로컬리는 열리니까 이제 내년에는 뭐뭐뭐 이제 나가야지 약간 이거를 계획을 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내가 몸에서 정말로 이상이 있는 거 아닌 이상 내가 뭔가 포기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니면은 사실 저도 막 포기를 해야겠다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이한테 이 질문은 의미가 없는 거네. 그런 거 그렇죠. 같아요. 진짜 다리가 부러져서 힐을 못 신는 상황이면은 포기. 진짜로? 그게 그 아닌 정도? 이상은 포기가 안 돼요. 네. 그래.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운동 대회 예전에 나바 나갔을 때 나바를 제가 한 대회 2년 차에 나바 노비스를 준비를 했는데 대회가 그게 마지막 대회고 그거 나가면 오프하는 거였는데 운동을 하다가 정강이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처음에는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뼈에 문제가 있나 했는데 당연히 움직이니까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그냥 꿰매면 된대요. 그래서 꿰매고 유산소도 타야 되잖아요. 막 센터에 차 주차하고 집까지 막 걸어가고 근데 더워가지고 막 덧나고 근데 또 그 다시 이제 병원 가서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것까지 나가고 오프했어요. 저도 갈비뼈가 나간 적이 있어요. 시즌 중에.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다음날 아침에 무조건 공복유산소 타야 되니까 갔어. 근데
타고 있는데 너무 아픈 거야.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 갔어. 갈비뼈 두 개가 나간 내가 거야. 부러진 거야? 네. 그래서 그때 바로 전화해서 클래스 울었어요. 진짜. 왜냐면 내가 계획했던 그 대회를 못 나가니까 엉엉 울면서 어떡해요. 저 2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2달 뒤로 조금 더 연장만 했지. 역시 계획대로 네, 가긴 맞아요. 가셨어.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것도 한번 통계를 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성향. 프로가 맞아, 되신 맞아. 분들을 아. 가지고 J가 많은지 뭐 P가 많은지 그래서 통계를 내면 데이터가 나오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기로도 J가 많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한테 조금 철저해야 하고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못 만들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J가 많지 않을까. 약간 STJ일 것 같은데 누가요? 다 들려. 나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몰라요. ST가 뭐고 뭐 T가 뭐고 난 이걸 잘 몰라요. 저 TJ예요. 저 TJ예요. 저는 완전 FJ. 싹티. 나는 MBTI를 솔직히 잘 몰라요 지금도. 그냥 J랑 P만 알죠. J가 꼼꼼하다, 철저하다, 계획적이다. 그리고 계획적이다. 계획에 틀어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 P는 약간 자유롭고 방관자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거밖에 약간- 몰라. 맞아. 자 그러면 다들 J니까 네. 이제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우리 하루 루틴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특히 J들은 아마 분명히 더 중요할 거야. 아, 그럼요. 그러면 그럼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이것만큼은 꼭 지킨다라고 하는 아침 루틴을 하나씩 얘기해주면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있나요? 이불 개기. 이불을 개기. 이불 개기 어. 이거 어디서 그래요? 봤는데 좀 무서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하기, 뭐 어. 일어나자마자 이불 개기 이런 게 되게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라는데 일단 이불 개야 돼요. 다 이불- 이쁘게 딱 이렇게 정리 딱 군대처럼. 하고 일단은 잘 접어놔야 되고 음. 화장실 갔다가 이제 체중 체크하는 거 음. 그거는 이제 몸의 밴 습관이고 음. 또 물 한 잔을 그 뒤에 딱 마시고 음. 그다음에 기지개를 켜야 돼요. 음. 저는 저번 시즌에 어깨가 아팠어서 그럼 그게 루틴이야? 제 루틴이에요. 그러면 다시 정리. 정리.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일어나서 이불을 먼저 좀 딱 개. 이쁘게 딱 갠 다음에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공복 체중을 체크를 하고 물을 한 잔 마시고 기지개를 핀다. 오케이. 자, 그럼 제시 누님. 저도 한 7년 정도의 저의 루틴은 아, 일어나자마자 진짜로? 일단 양치를 해. 화장실을 가. 바로 네. 눈 뜨자마자 바로 가요. 네. 소변 보고 할 때도 있지만 일단은 화장실부터 가. 가서 일 보고 양치하고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 먹고 유산소 먹는 게 완전 한 7년 정도 된 루틴이에요. 그래서 좀 그래요? 변비가 없어요. 근데 아침에 그렇게 유산소를 꾸준히 하셨어요? 아 유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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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들어왔어요 이 소리가. 저도 유산균. 저도 유산소 유산균. 들었어. 그래서 뭐라 하려고 했어요. 아침에 맨날 7년 동안 유산소를 타는데 살을 쪄? 에이 아니지. 유산균. 아침에 이게 근데 유산균 언제 드세요?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 공복에? 양치하고. 다 유산균 드시죠? 먹다 안 네. 먹다 해요. 그럼 유산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드셨어요? 유산균을 저도 공복에 먹었어요. 공복에 먹고 여기는 저는 몇 년 동안은 공복에 먹다가 이제 한 올해부터 이제 그 수업 저희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듣고 나서는 그 선생님이 추천해준 유산균을 저 먹는데 그거는 저는 자기 전에 자기 먹어요. 전에. 네. 요거는 뭐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맞아. 있고 이제 반응하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기준에서는 이 결국에는 유산균은 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살아서 얼마나 이놈이 잘 가느냐의 차이인 거고 그러면 이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위 밑에 있는 12지장이 열려야 이게 얘네들이 내려간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이 12지장이 평소에 열려 있지 않아요. 얘네들은 항상 닫혀 있다가 여기에 위에 있는 pH 농도가 바뀌면 이제 소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얘네들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쑥 하고 내려가는 게 가장 조금 베스트. 그래서 여기저기 말은 다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추론하기에도 그게 가장 유산균의 좋은 섭취 타이밍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뒤에 이게 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다 소화가 돼서 위에 있는 음식물이 내려갈 때 같이 그냥 딱 내려가면 가장 조금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공복에 먹게 되면 십이지장이 계속 열려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서 드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아침마다 7년 동안 그렇게 꾸준하게 드셔서 나는 변비 없어 하면 그때 드셔도 되는 거고 사람마다 조금 다른 케이스니까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 변비 없었거든요. 시즌에도 이번에 막판에 피크위크 때 한번 생기더라고요. 변비가? 한번 바꿔볼게요. 네. 네. 아니 그 가스도 많이 찼고 약간 그것 때문에 조금 막판에 힘들었어요. 피크위크 때. 네. 그 피크위크 때 어떤 거를 바꿨는데 변비가 온 거예요? 음식을 바꿔서 아니면 음식은 안 바꿨어요. 나트륨이 떨어져서 나트륨과 물이랑 수분, 떨어졌지, 그렇지. 그러니까 변비가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제 나트륨 섭취나 수분 섭취가 떨어지게 되면 변비도 같이 딸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피크위크 때 오히려 그렇게 변비가 오거나 혹은 가스가 차거나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따가 피크위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건데 피크위크라고 하는 게 이제 시합 주차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주차엔 대부분 우리가 나트륨 조절을 하던가 아니면 수분 조절을 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을 조금 낮춰놓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게 소화가 잘 될 리가 없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특히나 더 여성분들은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피크위크 때 뭘 그렇게 막 조절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맞아요. 이렇게 둘 보면 알겠지만 뭘 크게 시키지 않아요. 지금 몸 상태가 괜찮으면 굳이 뭘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주의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제 피크위크 이러면 뭘 해야 되잖아. 밴딩을 해야 되고 맞아요. 로딩을 해야 되고. 하지만 밴딩 로딩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몸이 좋아질 수 있는 확률보다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더 좋은 확률을 선택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피크위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이제 각자 다 또 이제 피크위크를 보냈고 또 각자 비키니 종목도 다 뛰셨었고 핀 모델 종목도 뛰셨었고 그러면 피크위크라고 하는 이 시합 주차 때 본인만의 약간 비밀 팁들이 있는 거가 있으면 하나씩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크위크의 비밀 팁. 그냥 본인들이 갖고 있는 팁. 본인이 했던 것도 상관없어요. 우선 생각 안 해요. 여기서부터 뭐 딴 데서부터 얘기해도 돼요. 저는 제가 먼저 있어요. 이번에 썼던 방법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안 썼다가 이번에 이제 코치님이 시키셔가지고 했던 건데 반신욕을 좀 자주 하긴 했어요. 네. 반신욕을 잘 이용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시합 뛸 때는 이제 막판에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뭘 더 하려 그래. 이 자꾸 이 배고프다는 생각을 잊기 위해서 뭔가 막 네일을 한다거나 뭔가 머리 하면은 아무것도 어쩔 수 없이 못 먹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더 스케줄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약간 이랬었던 것 같아요. 환경을 그러면, 만들었구나. 예, 일부러 더 스케줄을 조금 타이트하게. 네. 근데 반대로 그렇게 타이트하게 가져갔을 때 네. 오히려 되게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 그쵸. 근데 본인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 루즈한 게 더 싫어요. 아 진짜로 네. 힘들게 산다. 역시 좀 그래요. 힘들어. 굳이 힘들게. 아니, 좀 루즈해도 되잖아. 루즈한 거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또 이번 시즌에 바꾼 중요한 포인트는 휴식을 좀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그러니까 내 삶을 너무 24시간을 더 길게 쓰고 싶어서 너무 막 되게 타이트하게 예, 좀 잠도 많이 안 자고 이랬던 게 또 하나의 문제였나 싶어서 이제 코치님 좀 제발 휴식하고 잠을 좀 많이 자라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운동 시간 조금 줄이더라도 잠을 더 많이 자려고 노력했고 휴식도 일요일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집 밖에도 안 나갈 정도로 예,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예, 그거를 좀 많이 이번에 바뀐 루틴 중에 하나예요. 다른 분들은 또 솔직히 있으세요? 피크위크를 막 그렇게
심하게 해본 적이 그게 팁이야. 없었어서 그런 거를 얘기해 아. 주시면 돼요. 오. 그게 팁이죠. 오.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피크위크라고 하면 이미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져 버려. 이번 주야 시합 주차야라고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이제 SNS 보면서 상대 선수 보면서 막 뭐 더 보면서. 예민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난 더 빼야 돼, 더 빼야 돼, 뭘 더 해야 돼라는 강박을 대부분 많은 여성분들이 가질 수밖에 맞아. 없는 맞아요. 환경이다. 근데 지금 보나 프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피크위크라고 해서 변하는 게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아도 몸이 좋으면 가장 좋은 거지 않아요? 그죠? 뭘 해?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진짜 좀 부족해서 상황이 오면 그때는 뭐라도 어떻게든 내가 나한테 맞춰서 해야겠지만 내가 평소에 준비를 잘 해놓고 평소에 잘 해놨으면 굳이 우리는 피크위크를 뭘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보나프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좋은 팁이라고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많은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인지했으면 좋겠는 거죠. 어땠어요? 그렇게 뭘 하지 않았을 때. 그냥 이미 뭐 전주든 네, 뭐 네. 전전주든 나와 있고 나는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다가 무대 당일날 돼서 무대로 올라가면 되는 상태니까 뭔가 불안한 거는 전혀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오. 뭔가 더 빠져버릴까봐 채워넣는 거에 어. 조금 그치, 더 그치. 힘들었던 게 있는 거지. 나랑 너무 다르다. 그럼 나는 마지막까지 더 빼려고. 맞아. 여기는 끝까지 뺐고 반대로 보나프로님 같은 지켜내야 경우는 됐고. 지켜내야 됐어. 그래서 막 몇 주 전부터 계속 몸이 털리는 거야. 그 원하는 룩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빠져버리니까 계속 방어를 했지. 먹어. 오. 그래서 시합 몇 주 그런 적이 없네. 전까지 그 밖에 나가서 또 삼겹살 먹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저 진짜요? 딱 전주 일요일도 그치. 먹으라고 먹었어요. 했거든. 그런 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 그래서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이번 시즌이.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카드 못 땄으면 큰일 났던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카드를 땄고 성적이 다 좋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나프로님의 얘기한 거에 빗대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미리 다이어트를 하고 미리 준비가 돼 놓으면 충분히 내가 여유롭게 심리적으로도 내 몸 컨디션도 지키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완전 이 말은 100%인 맞아요. 것 같아요. 쌤. 근데 이제 비키니 예전에 준비할 때는 네. 조금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었잖아요. 저 40kg 내려갔을 에, 때. 에, 에. 그때 솔직히 뇌가 망가졌어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뇌가 망가졌는데 이제 계속 제 무대 거를 또 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때 몸이 솔직히 제일 좋았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이 있는 거죠. 무대에서는 분명히 끝까지 빼야지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제 뭔가 망가지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폭식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이 최고였어요. 그냥 미리 잘 빼놓고 그걸 잘 유지해서 올라갔던 거. 그래서 땄던 것 같아요. 카드도.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삼겹살 먹었으면 말 다 한 거. 그러니까요. 네, 시합 일주일 전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또 여기서 하죠? 그러면 또 먹는다? 먹어. 맞아. 어떻게 함부로 하면 안 돼. 맞아. 또 질문을 해. 저도 저도 삼겹살 돼요? 먹어요. 저도 삼겹살 가나요? 질문을 해. 그럼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저도 딱히 특별하게 그런 건 없는데 저는 이번이 조금 힘들긴 했었거든요. 계속 막 거의 막바지에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막 부종 막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리허설 할 때도 저한테 이제 영준 쌤이 피드백 해주셨을 때 다른 얘기는 아예 안 하셨고 너 왜 이렇게 복부가 부었냐? 이 말씀밖에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리허설 때 옆에 계셨다. 저는 맞아. 근데 한 번도 시즌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막 부종이 생기고 복부가 부어서 제가 막 힘들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이 이제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그때 승준 코치님 얘기 듣고 조금 반신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건식 사우나 가가지고 그것도 하고 그런 거 외적으로는 저도 특별하게 뭔가 더 새로운 걸 시도를 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고
저는 피크위크 닷에서는 운동은 사실 막 유산소를 크게 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포징 연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표정. 무대 위에서. 네, 무대 위에서. 그래서 저희 센터 선생님들이 비즈니스 표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그런 그냥 표정 연습 많이 하려고 해요. 저도 막 음. 엄청 딱딱해가지고. 중요하죠. 무대에서 너무나 네, 중요하죠. 네. 그러면 방금 유산소 얘기가 나와서 피크위크 때나 혹은 이제 시즌 준비할 때 유산소 시간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저 유산소에 대해서 이번 시즌 알려줘야 때 돼. 유산소 생각보다 많이 안 했어요. 예전에는 진짜 저는 진짜 길면 한 3시간, 4시간까지도 타본 적 있거든요. 그 수분을 조절하면서 아직도 기억나. 내 진짜 거울을 보면서 나도 진짜 미친년이다. 이거 이렇게 한다고? 독한 년. 막 이랬어 진짜. 막 물을 1리터밖에 못 먹는데 뭐 4시간까지 타는 거지. 얼마나 갈증나요. 그랬던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한 하루에 1시간 반에서 길면 2시간. 거의 평균적으로. 근데 아침에 무조건 그 또 루틴은 제가 그래도 러닝을 조금 하면서 근데 러닝도 많이 길게 안 뛰었어요. 일부러. 뭐 혹시 다른 사실 또 중간에 족저근막염 난막 걸리고 막 여러 이슈가 있었거든요. 코치님이 제발 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야외에서 좀 30분 정도 좀 천천히 뛰고 걷고 이거는 무조건 1시간 정도는 채웠고 아침에 공복으로 그리고 이제 웨이트 하고 나서는 한 30분에서 좀 컨디션 좋으면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네. 오케이. 그러면 은혜 프로님은 평균적으로 유산소를 얼마나 정도 타셨어요? 이번 시즌에? 저는 초반에 조금 많이 타요. 그러니까 초반에 빨리 음. 빼려고 초반에는 그래서 이제 길게 타면 2시간 이렇게 타기는 하는데 올해부터는 거의 그렇게까지 타본 적은 많이 없었고 거의 한 40분에서 뭐 90분 길게 타면 그 정도 타고 사실 막바지는 거의 안 탔어요. 네, 거의 안 탔어요. 거의 안 탔고. 네. 보나 프로님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뭔가 운동을 너무 안 하는 느낌인데 저는 본인 경험이니까. 지켜야 해서 30분, 40분 정도가 좀 하루에? 길게 탔던 것 같고요. 네. 길게 탄 게. 네. 그리고 이제 안 탄 날도 꽤나 있었고 아니면 20분 정도 그냥 웜업하는 느낌으로 하던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비키니 때는 그래도 뭐 공복에 1시간 타고 끝나고 또 1시간 타고 맞아. 2시간 정도. 저도 비키니 때 타고.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 4시간까지.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경험을 다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유산소를 내가 많이 주구장창 탄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몸이 잘 빠져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 대비 노력한 맞아, 시간 맞아. 대비 빠지면 힘들어도 타겠어. 맞아. 그죠? 근데 그 시간 대비 이게 안 빠지고 반대로 역으로 가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부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유산소 이 에어로빅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은 정말 그 조절을 잘 해야 하고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산소를 할 때 내가 지방 대사를 더 많이 활용을 할 거냐 아니면 탄수화물 대사를 이용을 더 많이 할 거냐. 근데 요 근래 제가 보니까 이것도 통계가 저만의 통계예요. 요 근래 통계를 보니까 또 러닝이 붐이잖아요. 맞아요. 뛰어야지. 요즘에 다들 나가서 뛰잖아요. 아주 장착.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안 하던 애들도 사진 한번 찍고 싶어서 이 풀장창으로. 멋지게 하고 나가서 뛰고 친구들이랑 뛰고 하니까 차라리 활동량도 많아지고 자기 취미 생활도 생기고 멘탈적으로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좋다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러닝이라는 거를 그렇게 하고 마라톤 하고 이렇게 되면 탄수화물 대사를 되게 많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또 리스크들이 또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또 이제 얘기해야 될 거는 내가 이 유산소 활동을 할 때 나한테 맞는 강도를 설정을 할 때 내가 지방 대사를 이용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영양을 섭취할 거냐 혹은 탄수화물 대사를 이용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영양을 섭취를 할 거냐. 요게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냥 LISS로 한 거죠. 저강도 유산소로. 네. 다? 거의. 저건 막 뛰거나 혹은 에너지를 팍 쓰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유산소가.
근데 음. 번갈아 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30분 할 때는 막 심박수를 160 이상으로 올려놓고 할 때 있고 아니면 그냥 저강도로 천천히 1시간 정도 탈 때 있고 이거를 조금 번갈아 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이제 좀 정체기가 왔을 때는 유산소 방법을 바꾸긴 했어요. 강도보다는 약간 방법을 좀 예를 들어서 마이마운틴 타다가 뭐 계단 타다가 아니면은 뭐 다른 거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아예 러닝을 해버리거나 약간 요렇게 조금 변화를 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또 되게 방법 중 예. 지루하지 않게. 예. 왜냐면 또 이게 또 보면 유산소도 결국엔 또 심리로 가거든요. 맞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나가서 밖에 보면서 그게 공기 훨씬 마시면서 내 발로 뛰어가는 게 나아. 근데 쳇바퀴처럼 러닝머신에서 나는 가끔씩 이제 수업하고 있으면 우리 센터 앞에 이렇게 계단이 있고 런닝머신 있잖아. 그럼 저 계단 타는 거 보면 뭔가 마음이 좀 그래요. 매달려 있잖아. 다들 그러니까 힘들게. 이렇게 똑바로 계단을 타는 것도 아니고 다들 이렇게 다 기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맞아. 얼마나 그게 하기 싫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저는 추천하는 게 그냥 야외. 야외를 가거나 아니면 아파트 그냥 차라리 산책이라도. 아니면 산을 가거나 차라리 그런 활동들이 오히려 이 사람을 더 프레시하게 해주지 거기서 쳇바퀴 같이 계속 그걸 돌리는 거는 근데 저 진짜 그게 되게 많이 도움됐어요. 아침에 저는 이제 회사가 성수동 쪽이라 서울숲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루틴으로 달렸거든요. 근데 그 아침에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도파민이 탁 오는 네. 거야. 이제 출근하기 전에 뭔가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오늘은 화내지 말자. 마인드 컨트롤하고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럼 심리적인 요인이 그냥 내가 봤을 때는 8할 이상이라고 봐요. 네. 막바지엔 더더욱 더. 네, 진짜. 그래서 저는 되게 그 강추했어요. 나가서 무조건 좀 굳이 뛰지 않더라도 밖으로 나가서. 뭐 그런 경험이 또 딴 게 있나요? 방금 얘기한 그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 멘탈이라고 하는 것과 다이어트는 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 두 개는 못 떼나. 그리고 특히나 여성분들은 더더욱 못 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보나 프로님 같은 경우는 이 멘탈적인 걸로 가지고 다이어트에 영향을 줬던 좋은 영향이든 안 좋은 거든 그러한 경험이 좀 있으세요? 저 완전 네. 잠을 제가 못 자면 뇌가 망가져 버리거든요. 뭘 자꾸 내가 망가져? 내가 많이 망가지네. 내가 많이 지금은 망가져. 괜찮나요? 진짜로 저도 수면을 6시간 이하로 자면은 그냥 또 강박인 것 같아요. 저만은. 그치 그거 강박이야. 하루가 다 망가지는 것 같고 근데 한숨도 못 자고 새벽 4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운전을 했는데 주차장에서 제가 나오면서 안 긁어도 되는 차를 그 정신이 또 몽롱하니까 스크래치까지 내면서 이제 BMW였거든요. 하여튼간 그것까지 긁고 나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극으로 달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는 과자를 이만큼을 싸서 제 시즌이었거든요. 한 2달 전? 아니요. 아니요. 혼내려고 했다. 이번에 2달 전이었는데 그거를 막 새벽에 혼자 불 끄고 아무한테도 들키기 싫으니까 불 끄고 막 먹고 있는데 거울이 제 앞에 있었거든요. 너 뭐하니 문화에 이러면서 저 혼자 울었던 적이 있어요. 대박. 그렇게 스트레스가 그 다이어트에 맞아. 미치는 영향이 이 정말 커요. 코티졸이 진짜로 심각해. 저 진짜로 저는 월요일이 제일 바쁘고 이제 회의도 많고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코치님한테도 월화수가 되면 그러니까 월요일에 공복은 일요일 밤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의 공복이잖아. 화수목 체중이 올라요. 그러면 신기하게 진짜 금토일 떨어져요. 그런 나도 그 통계가 있어. 근데 내가 그 통계를 이제 다 받아서 애들을 너무 소름이야. 싹 다 보잖아. 그러면 진짜 대체로 월화수에 정체가 오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근데 그게 많아. 대부분이 그래. 근데 반대로 뭐 금토일 딱 되면 툭툭툭 떨어져. 근데 월요일 되면 다시 쓱 올라. 그러면 이제 얘네들 체크해 놓는 거지. 얘는 진짜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다시 해. 그럼 수업할 때 상담을 해봐. 너 센터에서 일하는 거 수업 몇 개 해? 그럼 한 10개 한대. OT 포함해서 그럼 10개, 12개 한대.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시합을 준비하는데 하루에 수업을 10개 이상을 하고 근데 말도 제일 어려. 그러니까 얼마나 센터 가는 거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겠어. 너 센터 나가서 일하는 게 좋니? 어때? 재밌어? 일하는 게? 그러니까 진짜 지옥 같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친구 걸 쭉 일주일을 모니터를 하니까 확실히 월요일이 되면 쭉쭉쭉쭉 체중이 오르다가 금요일 되면 툭툭툭 떨어져. 맞아요. 진짜로. 저 이번에 진짜 느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진짜 저도 통계를 내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봤는데 코치님 저 원인 찾았어요. 회사였어. 회사. 삐. 노코멘트. 오케이, 여기는 멘탈적인 거랑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좋았던 거나 혹은 안 좋았던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원래 제가 멘탈이 엄청 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약해요. 네.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한 줄 알았어요. 아니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저도 제가 성격 자체가 스트레스를 되게 엄청 사서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엄청 그래서 막 주변에서 저한테 스트레스를 그렇게 딱히 주진 않는데 막 뭔가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원래 평소에도 예민하기는 한데 다이어트 하면 더 예민해지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막 이렇게까지 한 건 아닌데 저 혼자 그런 걸로도 막 그 별것도 아닌 걸로 스트레스 받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잘못했나 막 이런 거를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런 거 말고도 그냥 이제 뭐 개인적인 걸로도 스트레스 받을 때는 제 진짜 스트레스 뭔가 심하게 받을 땐 잠도 당연히 못 자는데 겨우 잠이 들면 그 일이 꿈에 나와요. 아이고. 네, 꿈에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트레스 받았던 일이 항상 꿈에 나오거든요.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 막 때려버리면 되잖아. 꿈에서라도. 그러지도 못해요. 그냥 그 일이 그냥 똑같이 이제 꿈에 나오거나 막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로 막 제가 막 원래 숙면을 잘 못 취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오래됐고 익숙해서 그런지 엄청 그게 저한테 막 체중이 막 쉽게 오르거나 저는 딱히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근데 진짜 다행이다. 그게 꿈에 나올 정도고 네.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시는데. 근데 막 엄청 심하게 막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올해가 조금 체중이 잘 안 내려가더라고. 올해는 조금 그러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 일이 되게 많았어요. 심리적인 어떠한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이번에 조금 심했어. 이번 시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긴 했거든요. 원래 갖고 있는 게 되게 좋은 친구인데 그러니까 몸 약간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계속 뭐가 일이 생기더라고. 맞아요. 이거 생기고 저거 생기고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안 좋은 일 올 때 한 번에 와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이번에 딱 왔는데 근데도 내가 그 촉이 있었거든요. 될 거라는? 내가 진짜요? 있었지.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비키니를 계속 뛰다가 이번에 갑자기 튼 거야. 그래서 내 그것도 핀 모델 해보자. 맞아요. 갑자기 틀었거든. 그것도 딱 맞을 것 같아서. 저의 길도 영준 쌤이 더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내가 터주셨어요? 한 5번 얘기한 것 같아. 그 시합장에서부터. 누나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 오늘 몸 짱이야. 좋아. 아니, 그래서 엄청 좋아. 그게 딱 처음 봤을 때 그게 있어요. 이 사람이 시합장을 딱 왔는데 이 후광이 탁 날 때가 있어. 진짜요? 진짜 있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자세히 못 봤어.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집중해요. 뺏어가지 마세요. 근데 갑자기 딱 메이크업을 하고 시합장에 딱 왔는데 이게 후광이 탁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굴 너무 좋다. 오늘 컨디션 너무 좋은데 막 이랬어. 그래서 내가 바로 옷 벗어봐. 아니 경기복 입고 있으니까 몸 봐봐. 근데 몸이 너무 깔끔하게 딱 잘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됐다. 저 사람 뭐가 될 것 같다. 그 촉이 있었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2개를 탁 따버리더라고. 머리 색깔 때문에 빛난 건 아니죠? 아니야. 그 메이크업과 이 사람의 얼굴 컨디션과 이 사람의 기분의 상태와 이 모든 그 모든 것들이 탁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뭔가 탁 빛나 보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번 딱 홍콩이었어요. 그때 제가 홍콩에서 거의 정신이 혼미했거든요. 너무 더워서요. 좀 그랬어요. 시합장 진짜. 에피소드 이거는 있잖아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이거는 몰라. 다시 따로 만들어야 돼. 홍콩 버전. 진짜 그 정도로 말이 많아. 근데 내가 혼미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좋더라고요. 이 후광이 탁 나서 뭔가 되겠다 싶었는데 아니야 딱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페이트 컨디션도 되게 중요하다. 맞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다 여성분들이니까 다이어트를 하면
이제 생리불순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아이가 있고 아이가 몇 살이죠? 중1이. 중1. 아이가 있고 네. 아이가 아직 결혼은 안 했죠, 두 분은. 네. 두 분은 미혼자 결혼하셨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리불순 다이어트와 생리불순 어떻게 또 이것도 떼지 못하는 그 관계인데 어땠어요 이번 시즌에 세 분은 생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어땠어요? 막 너무 들쑥날쑥했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네. 사실 이제 호르몬 자체가 좀 네, 네. 좋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살이 좀 되게 더디게 빠졌고 그 다이어트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피 검사랑 이제 다 했을 때 좀 호르몬의 문제가 있었고 항상 시즌 때마다 거의 한 56, 7kg 이하로 떨어지면은 끊겨요. 다낭성도 있고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안 안 돌아왔네요. 돌았죠. 네. 너무 한 짧. 두 달, 세 저 달 돌아가려면 되게 많이 줘돼서 계속 안 할 수도 있긴 해요. 네.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앞으로도 풀어야 되는 숙제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한 10 몇 킬로, 17kg 빼셨나요? 거의 그 정도. 네. 네. 그러면 그럴 만도 해. 그게 뭐 숙제가 아니고 몸이 그 이미 그럼 17kg 위에서 세트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놈이 아직 그러니까 이놈은 당연한 거야. 그럼 이 풀어야 몸을 될 숙제가 아니야. 이미 풀린 거야. 살 안 찌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당량만 찌시고 네. 그거를 세트 포인트로 맞춰두면 거기 안에서 우리 몸을 또 맞춰서 활동을 할 거예요. 다만 주기적으로 산부인과나 병원 가셔서 그쵸. 체크하는 네. 거는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럼 나머지 두 분은? 저는 끊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제일 진짜 중요하죠. 왜 시합 일주일 전에 삼겹살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당연히 안 와우. 끊기지 않아요? 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 한 번도 네. 없어요. 그래서 해드릴 말이 없네. 왜냐하면 이 보나프로님도 저가 되게 오래 봤는데 막 살이 크게 찐 적이 없어요. 애초에 찌는 그렇구나. 친구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예전에 연습생 생활 했을 때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모니터링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 친구가 8년 맞죠? 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으면 그때도 얼마나 그 식이 조절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강박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지금까지 쭉 습관처럼 이어져 왔던 친구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 저장돼 있는 그 포인트 자체가 남들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체지방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적정 상태의 체지방을 잘 유지를 한다면 우리 몸은 크게 무리가 가거나 어떠한 그게 생기질 않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거를 하고 어떠한 몸에 무리가 생길 때는 결국에는 뭔가 어떠한 변수를 자꾸 만들어냈을 때 많이 빼야 되고 빨리 빼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 선을 넘었을 때. 선을 넘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따가 잠깐 틀어서 보여드릴 건데 이제 이 혜민 프로님이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어떠한 과정으로 왜냐면 이런 것들도 시청자들이나 다 같이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가 되는 과정을 아주 조금 단순화 시켜가지고 이제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그것도 이따가 제가 잠깐 틀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네. 은혜 프로님은 어땠어요? 이 생리 활동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이제 다른 데에서 레슨을 받았을 때는 저 약간 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도 다이어트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되게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해서 대회를 뛰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막 생리가 완전히 끊긴 적은 아예 없었어요. 근데 거의 이제 시즌 막바지에 하나 오프하기 전 대회를 남겨놓으면은 그 달에는 끊겨요. 근데 그러고 다시 오프하면은 바로 이제 하는 편이었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끊긴 게 한 달? 그렇게밖에는 없었고 작년에부터 이제 영준 코치님한테 이제 레슨 받고 나서는 끊겼던 적은 없었는데 올해 이제 이거 프로컬리 전에
제가 한 2달 전부터 정상 생리를 하고 한 2주 부정출혈이 네, 있었죠. 부정출혈이 아. 2주마다 계속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시합 맞으면 저 프로카드 따는 날 올라갈 때도 전날에 갑자기 또 피가 음. 비치더니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템포 끼고 올라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음. 근데 병원 갔더니 그냥 일시적으로 그런 거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분- 진짜 스트레스네요, 쌤. 뭐가요? 이런 출혈도. 아 그럼요. 아 스트레스 이건 그리고 무조건. 시합날 막 생리 터지고 이러면 여성분들한테는 되게 음. 엄청나게 또 엄청 그치. 스트레스죠 그게. 예, 예. 근데 저는 이게 부정출혈이었으니까 막 양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2주마다 막 이러니까 그냥 또 이러네 어차피 끝나면은 괜찮아지겠지 이러고 그냥 별 그렇게 크게 막 스트레스 받진 않았는데 되게 쿨한 마인드도 한 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종이 생기니까 이게 왜냐면 그때 리허설 했을 때 부종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생리 전 PMS 증상이랑 똑같다고 하셔가지고 나 지금 계속 2주 동안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왜냐면 그때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리허설 할 땐. 근데 그럼 또 한다는 건가? 약간 혼자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조금 피가 비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괜찮았어요. 다행이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 괜찮아요 이제. 네. 네. 그래서 여성분들은 말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시합 중간 중간에 그리고 시합 끝나고 나서 계속 산부인과 다니시면서 맞아. 피 검사도 하시고 하면서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되게 많이 봤던 케이스 중에 하나 근종이 되게 많이 생겨요. 자궁 근종. 그래서 막 수술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계속 거기가 부해 있는 거야. 뭔지 아시죠? 근종 있고 이러면 배가 계속 나와 있어.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유심히 보면 이제 다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부인과 한번 갔다 와봐 하면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방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분들은 시합 중간중간에 혹은 시합 끝나고 나서는 정기적으로 조금 다니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꼭 하셔야 돼요. 맞아. 네. 그럼 시합 끝나고 다들 피검사들 하셨나요? 전 했어요. 다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저는 이제 다다음 주에 아예 건강 검진을 싹 다.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게 시합 끝나자마자 먼저 한번 꼭 하셔야 돼요. 시합 끝나자마자 하고 그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몸적인 케어를 하고 내분비계 케어를 하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케어를 했더니 이렇게 그래도 좀 회복이 됐어라고 하는 걸 지표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게 없어져. 왜냐하면 시합 끝나고 나서가 되게 소중한 데이터인데 그게. 그렇군요. 내일 당장 갈게요. 이미 늦었어요. 아직 일주일 안 됐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시합이라고 하는 딱 이제 무대에 올라가고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몸이 지쳐 있고 안 좋아진 상태잖아요. 시각적으로는 맞아. 우리가 되게 좋아 보여도 굳이 따지자면 내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몸 상태는 아니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그거를 빨리 확인을 해서 뭐가 안 좋은지 체크를 하고 그러면 내가 이번 시즌에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이 안 좋았구나 확인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이런 거가 또 다이어트도 안 됐고 대사 활동이 원활하지 않았고 호르몬이 왜 부족했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혈청 검사로 유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합 끝나자마자 한번 꼭 해주시고 그 지표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케어 프로그램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요 피검사를 해서 비교를 하고 비교를 한 걸 가지고 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음식을 어떤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나와야 그 시즌이 마무리가 아주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날아간 거야. 데이터가 없어진 거야. 그거까지 딱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당장 내일 가시는 걸로. 내일 당장. 나 지금 여기 계속 잔소리하고 있는 것 같아. 좋은 꿀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조금 더 해볼 건데 질문을 엄청 많이 준비했어요.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다 하진 못해요. 다 하진 못하고. 시간 제한이 있나요, 쌤? 그쵸, 있죠. 여기 대관 시간이 있습니다. 대관 시간이 있기 때문에 1시간 반이에요. 지금 우리 벌써 1시간을 떠들었고 1시간 넘게 떠들었고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해야 돼. 진짜 빨리 시간 말라야겠다. 진짜 빨라요. 자, 그러면 요것도 제가 이제 재밌게 조금 어느 정도 정보를 조금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각자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먹는 식재료가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안 좋아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본인들이 다이어트 할 때 이것만큼은 무조건 넣는다라는 식재료가 몇 가지가 분명히 각자마다 있을 거고 혹은 코칭을 받게 되면 그렇게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혜 프로님부터 얘기를 해보면 본인이 식단을 할 때 꼭 이것만큼은 넣는다라고 하는 식재료가 있나요? 식재료. 뭐 닭가슴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상관없어요. 왜안 돼요? 상관없어. 뭐든 상관없고 혹은 거기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낫또 나는 낫또만큼은 꼭 먹어. 약간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이것만큼은 나는 꼭 넣는다. 보충제도 상관없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돼요. 저는 항상 근데 해마다 이제 대회를 준비하면서 고구마는 항상 먹었던 것 같아요. 고구마. 잘 맞아요 고구마가.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제 몸에 막 엄청 예민하지 못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다 똑같아. 근데 그냥 조금 오래 들어서 뭔가 약간 가스가 좀 차가지고 이거 그냥 근데 그것도 식재료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뭔가 약간 가스가 차는 것 같은데 이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때 이제 오트밀로 대신에 바꾸고 고구마 대신에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막 잘 맞고 안 맞고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좀 무딘 거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거에 무딘 친구들이 오히려 되게 몸이 더 잘 나와요. 그 완전 무디거든요. 식재료나 막 이런 것들에 크게 신경 안 쓰는 친구 있죠. 이거 먹으라면 먹고 그래, 이거 먹고 생각이 별로 없는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몸이 더 잘 나와. 저는 그래서 그냥 이제 식단을 주시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아요. 맞아. 이런 친구들이 몸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예로 그 최사라 선수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 닭이 썩었어. 진짜로 상해서 냄새가 나. 근데도 먹어요. 근데 저 약간 좀 그런 적 있어요. 약간 냄새, 약간 맛이 갈라 그러는데 먹어도 되나 싶은데 아니 오히려 먹고 장염이 걸리면 더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거. 그래서 그냥 먹은 적 있어. 몇 번. 약간 냄새가 날랑말랑한데. 하여튼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보면 무뎌. 아니 나는 오히려 음식에 되게 예민해요. 그런 거. 나는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예민해. 그러니까 나는 냉장고에 들어가면 잘 안 먹어요 음식을. 예민해. 예민하다. 예민하다. 나는 그럴 수 있잖아. 나는 그럴 수 있잖아. 예, 그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몸이 잘 나오고 꾸준하게 몸이 잘 나오는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에 되게 무뎌. 신경을 잘 안 써. 상한 거는 잘 알아요. 잘 알아? 네,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건 잘 알아요. 그럼 보나 프로님은 뭐 있나요? 꼭 내가 넣는다. 이 식재료만큼은 내가 시즌 때 꼭 가져간다. 사과. 언제 드세요 사과를? 첫 끼 아니면 두 번째 끼니에 넣고 그것도 이제 영준 코치님이 한번 넣어준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알아서 챙겨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과인 것 같아요. 잘 맞나요 사과가? 너무 좋아요. 그게 끝까지 다 가져가세요? 끝까지 가져가요. 끝까지 다. 행복이에요 그게. 사과 먹는 거. 얼마나 드세요? 하나 다 드세요? 아니요 반쪽 먹죠. 안 걸리네. 안 걸려. 혜민 프로님은 있으세요? 저는 근데 그냥 저도 코치님이 짜준 대로 그냥 먹어요. 먹고 사실 저도 과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사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과 끝까지 없더라고요. 예전에 송이 자몽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몽으로 그래도 이게 끝까지 저도 자몽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빠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조금 저만의 치트키는 뭐 호박으로 바꾼다거나 단호박.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제 탄수가 고구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고구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쌤 고구마 한 번만 넣어주면 안 될까? 안 된대. 왜요? 까지 물어봤는데 달아서 근데 계속 쌀밥으로 오히려, 가져갔죠. 네, 쌀밥이 첫 끼가 무조건 있었고 이제
감자를 안 좋아하는데 감자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먹긴 먹었죠. 배고픈데 뭐 먹어야지 어떡해. 근데 이제 고구마로 타협을 하려 했으나 끝까지 이제 타협을 못해서 그러면 차라리 단호박을 먹겠다. 나 감자 대신에. 그래서 단호박으로 타협을 해서 바꿨고, 마지막에. 네. 오히려 근데 고구마 안 먹은 게 저한테는 낫을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입이 터졌을 수도 있을 그러니까 거라는 생각에.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엄청나게 머리를 잘 쓴 거고 코치님이 머리를 엄청나게 잘 쓴 거고 신의 한 수였어요. 그거는. 고구마를 안 넣은 거. 그치. 그러니까 쌀밥으로 계속 가져왔던 거. 그리고 첫 끼에 꼭 쌀밥을 넣었던 거는 그러니까 요것도 굳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에민 프로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헤비급이었어요. 원래 헤비급이었는데 이제 다이어트도 잘 안 되는 케이스예요. 정말 다이어트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다이어트가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승준 코치님이랑 판단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인슐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의 민감도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바디빌딩을 하고 다이어트 할 때는 이 탄수화물 대사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탄수화물 대사를 잘 활용을 못하면 다이어트 잘 안 돼요. 몸도 잘 안 나오고. 근데 딱 혜민 프로님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계속 쌀밥으로 가져가면서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쌀밥을 넣고 필요한 상황 만들고 쌀밥을 넣고 해서 인슐린 민감도를 계속 올려놓은 거야. 왜냐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엄청 낮았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낮아서 다이어트가 더디고 다이어트도 안 되고 거기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고 제인데 맘대로 안 되면 막 스트레스 받고 월요일날 체중 막 올라가고 이런 케이스였는데 근데 하여튼 이유는 쌀밥으로 계속 가져갔던 이유는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그리고 초반부에 그거를 해놔야 뒤에 그걸 끌고 갈 수가 있어 다이어트를. 근데 초반부에 예를 들어서 단호박 뭐 그런 구황작물로 시작을 해버리면 계속 이 인슐린은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는 활동을 더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대사가 이루어지질 않아. 그럼 나중에는 안 빠져 살이. 그래서 초반부터 첫 끼에는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 인슐린의 민감도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놓고 그거를 처음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역시 없이 주는 하지 대로 않았어. 먹길 잘했다. 타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마도 만약에 근데 계속 고구마로 얘기하지 갔으면 않았어요. 한 번 물어보고 안 되면 알았어요. 그냥 안 먹지. 그러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요걸 준비한 거야. 요거를 같이 또 보면서 얘기를 해볼 거야.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 지금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식재료 얘기를 하고 방금 그런 얘기들을 쭉 우리가 해왔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를 한번 쓱 보여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청자들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조금 이렇게 선수들이 프로들이 시합 준비할 때 요런 과정을 거쳐서 시합을 준비하는구나라고 해서 요거를 한번 준비를 해본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 혜민 프로님이 시합 12월부터 하셨나요? 11월부터 하셨나요? 2024년. 헤비급일 때? 헤비급일 때. 슈퍼헤비가 언제였어요? 슈퍼헤비 동계훈련 시작할 때 우리 동계훈련이라고 저희 이제 워너비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이번에 또 시작합니다. 또 시작하는데 하여튼 작년 동계훈련 시작하고 나서 11월이겠죠. 그럼 11월 경부터 해서 지금 9월 시합까지의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표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TDE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알 거라고 봐요. 요즘에 챗GPT도 잘 나오니까 쳐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TD를 가지고 어떻게 칼로리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칼로리 세팅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이 사람한테 맞는 영양제 세팅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통제 가능한 변수가 뭐고 통제가 가능하지 못한 변수가 뭔지 확인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즌을 기획하기에 도움이 많이 된다. 하지만 여기 TDE 같은 경우 이 칼로리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은 아닙니다. 절대값은 아니고 그냥 상대적인 값이라고 통계치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헤비급 나왔네요. 슈퍼헤비 와 진짜 다르다.
죄송해요. 아 다른 거 인정. 아, 인정. 진짜로. 아 저는 인정 다 해요. 슈퍼 헤비일 때입니다. 키 160에 65kg셨고요. 61이에요. 그리고 요 사진은요. 2024년 12월 12일 날 센터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때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상상이나 했겠냐고 이런 분이 IFBB가 프로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보나 프로님이랑 은혜 프로님도 제가 오래 봤기 때문에 이 두 분은 항상 관리가 돼 있던 분이야. 항상 관리가 어느 정도 돼 있던 분인데 이거 봐봐. 사진을 한번 봐봐요. 하여튼 이렇게 2024년 12월 12일 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기본적인 TD를 계산을 해서 이분이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주 4에서 4-5시간 정도 운동을 한다라는 기준으로 평균적인 기준으로 TDE라는 걸 계산을 했을 때 총 1800 정도의 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1800 정도의 칼로리가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800 정도 칼로리를 먹으면 찌지도 빠지지도 않는 딱 그냥 그 정도 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잠깐 보시면 체중 감량의 최소 칼로리가 1600 칼로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주일에 한 0.2에서 0.25 정도 빠지는 속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페이스를 올리면 1300 칼로리 정도 드시면 혜민 프로님께서는 주당 0.5 정도 칼로리가 감량되는 폭의 다이어트 속도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표로서 다이어트 지표를 이제 확인을 할 때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는 지표고요. 그래서 정한 거죠. 우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대사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를 확인을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1300 칼로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0.5 주당 마이너스 0.5 해서 2주 정도를 돌려본 거지. 근데 2주 정도를 띡 돌렸는데 체중이 내려가네.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문제로 하여금 이 사람이 대사 활동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당대사가 우선 안 되겠다. 이 정도의 칼로리를 가지고도 주당 0.5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작할 때 판단을 한 거지. 무조건 쌀밥으로 가져가야겠다. 2주 동안 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던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키니나 핀 모델 선수들이 종합적으로 조금 평균적으로 드시면 좋은 보조제를 이제 간단하게 이거 올린 거고. 이제 혜민 프로님께서 드셨던 아까 말한 아침 공복에 유산균 꼭 드시고 프로바이오틱스 드셨던 그 이제 보조제입니다. 서플리먼트. 그래서 요렇게 첫 식사 후에 요렇게 드시고 운동 전후에 마지막 식사에 자기 전에 요런 이제 보조제를 드셨고 이런 거고. 그래서 1월이 됩니다. 2025년 아직도 헤비네요. 1월 이제 7일 똑같은 슈퍼 헤비고요. 몸무게는 63.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혜민 프로님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냥 기본적인 체중 변화가 없는 TD는 1800이고 그래서 1300 칼로리로 지금 4주가 경과된 거야. 4주가 경과됐는데도 수분 빼고 뭐 하면 큰 변화가 없고 체중 감량 속도가 더디다고 너무 더디다고 판단이 한 거지. 왜냐하면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돌려봐야 돼. 돌려봤더니 2주, 4주가 지나도 큰 이게 없어서 우리는 확신을 한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원활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변수 체크를 이제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두 가지 변수 체크가 들어가는 거죠. 통제 가능한 변수, 통제 가능하지 않은 변수. 그래서 그 이제 두 가지 변수를 체크하기 위해서 피 검사를 하고 체형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 확인차 자율신경계 검사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오셨어요. 하고 오셔서 피 검사 결과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선 갑상선에 어느 정도 문제가 좀 있으셨고요. T3, T4가 원활하게 이 호르몬들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몸의 대사 활동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T3가 너무 낮고 T4도 되게 낮았고 그래서 의사 소견으로 우리가 갑상선 저하를 의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황체 형성 호르몬이랑 난소 호르몬도
낮은 수치에 있었고 활동 과다 및 스트레스 높음을 의심을 한 겁니다. 이 피검사지를 가지고 이거 말고도 엄청 이게 많은데 간단한 것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해초 추출 요오드 제품을 이제 좋은 보조제를 선별을 해서 요거를 섭취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건 어떤 것 때문에? T3, T4 갑상선 활동 때문에 요거를 섭취를 하기 시작하고 식재료에서도 조금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 검사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나왔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자율신경계 검사 결과 정상이 나왔기 때문에 시합에 나가는 데는 왜냐하면 이게 비정상이 나오면 스탑해야 돼. 왜냐하면 그 아예 안 돼요. 망가진 거기 때문에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검사가 부적합하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스탑을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정상이 나와서 시합 나가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서플리먼트를 하고 이제 변수 파악을 해서 식단을 1,300으로 구성을 합니다. 대신 보충제 칼로리를 추가를 한 거예요. 1,100칼로리를 가지고 보충제 플러스해서 1,300을 맞춥니다. 보조제는 아까 보여드린 그 보조제를 세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월, 화, 수, 금, 토와 목, 일 그럼 이거는 뭐야? 카보사이클링을 어느 정도 실시를 바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혜민 프로님의 이 우리 시상하부와 이 렙틴 호르몬과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인슐린을 위해서 산수화물 사이클링을 돌아간 거고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발견됩니다. 이 엑스레이를 찍었더니만 심각한 척추 측만이 나와요. 그래서 의사 진단 결과를 보니까 이 한쪽으로 쏠린 쪽의 장기들의 기능이 싹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 대사, 몸에서 도는 대사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떨어졌다는 걸 확인을 했고 이제 의사 조언으로 측만 교정이 돼야 그리고 교정보다는 지금보다 악화되는 거를 막아야 어느 정도 이제 괜찮아질 거다라고 해서 혜민 프로님이 따로 이제 여기서 케어 프로그램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현 상태 유지와 혹은 순환 대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한쪽에서 안 도는 거야. 장기들이랑 순환이 안 도니까 몸의 전체적인 대사가 떨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통제 가능한 변수예요. 그래서 갑상선 수치를 보고 3개월간 요오드 영양제 복용 후 T3가 다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고 변수 두 번째는 이거는 통제 불가능한 거. 우리가 체킹을 한 거지. 척추 측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를 더 악화되는 거는 막고 순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진행을 한 거고. 그래서 변수를 통제 후에 다시 시즌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개월간 100칼로리씩 떨어뜨리면서 식단을 한번 바꿔서 56kg를 만듭니다. 4개월 동안. 자, 그래서 2025년 5월 12일 날 55kg에 도달하게 되죠. 아까 슈퍼 헤비급에서 이제 경량급 좀 내려온 미디움을 내려왔어. 그래서 여기서는 소화 흡수율을 올리고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단백질원을 생선으로 이제 변경합니다. 그리고 칼륨 보충을 위해서 아까 말한 감자. 감자로 변경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감자 드셨을 때 어떠셨어요? 바꿨을 때 감자로 딱 바꿨을 때 몸의 반응이? 근데 저도 약간 몸의 반응이 더뎌요. 잘 몰라. 네. 감이 안 와? 네. 그냥 먹었어요. 그냥 먹었어. 그냥 주는 대로 그게 먹었어요. 제일 좋아.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게 감자가 오히려 감자만 먹었을 때 GI 지수가 생각보다 제일 높아요. 맞아, 높아. 그래서 혈당이 탁 올랐다 탁 떨어져서 더 힘들어요. 그래서 감자로 맞아. 바꾸면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엄청 힘들어요. 해롱해롱돼. 그러진 차라리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쌀밥보다 훨씬 높아요. 맞아. 그래서 오히려 감자를 먹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힘알이 없어진다고 하죠. 혈당이 툭 올랐다 툭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오히려 감자를 먹으면 힘든 이렇게 몸이 힘든 경우가 돼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있어요? 네. 어떤 경험 있었어요? 예전에 저 비키니 할 때 이제 시즌 막바지에 감자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뭐 작은 양을 먹기도 했었지만 시즌 막바지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고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모님도 저한테 너무 안쓰러우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그때 근데 좀 감자 먹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감자라는 식재료를 함부로 선택하면 안 돼요.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그만큼의 빨리빨리 에너지를 써낼 때 타이밍 맞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주구장창 계속 들어가면 오히려 인슐린이 망가집니다. 호르몬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감자를 오래 먹는 식단이 좋은 게 그쵸?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이템처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식재료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그치.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작용하는 것도 다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아이템처럼 좀 맞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냥 주구장창 그냥 감자 이거는 좋지 않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꾸신 거예요. 메시포테이토를 바꿨어. 왜? 조금 타이트하게 다이어트를 들어가야 될 시기여서 아마도 이거를 메시포테이토로 바꾼 거예요. 바꾸고 나서 요렇게 이제 뭐 이제 제품도 있고요. 그냥 감자 사셔도 되는데 메시포테이토가 훨씬 먹기도 편하고 맛있어요? 훨씬 좋아요. 맛도 있어요. 괜찮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편해서 좋아요. 편하지.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6월이 됩니다. 6월이 됐는데 또 변수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55에서 정체기가 생겨요. 저때 좀 힘들었다. 정체기가 55에서 딱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했더니 생선류가 소화가 잘 안 되고 거기에 몸에 알러지 반응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또 많이 얘기하는 히스타민 문제죠. 히스타민 문제예요. 그래서 식단은 단백질원을 싹 변경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호박 위주의 탄수화물로 해서 저칼로리 이 정체기를 뚫기 위해서 살짝 저칼로리를 확 변환을 줍니다. 그래서 6월 27일 날 다시 4주 만에 700kg가 감량해서 54로 떨어집니다. 정체기 뚫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4주 동안 그러니까. 700밖에 안 빠진다니까요. 멘탈이 근데 진짜 그랬을 이건 뚫린 거야. 정체기가 어느 정도 뚫린 거야. 어떠한 어. 변화를 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넣었던 게 뭐냐면 이 DAO라고 해서 이제 히스타민을 이거 분해시켜주는 그래서 몸에서 단백질 분해 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해서 이때 이 단백질원을 바꾸면서 DAO를 섭취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식단에서 단백질 중 연어를 제외하고 휴식기에는 아까 잠깐 중간에 얘기했지만 고기로 소고기로 이제 대체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 54kg가 된 상태에서 이 TDE를 다시 구합니다. 왜? 슈퍼 헤비급에서 이제 미디움으로 좀 내려왔으니까 다시 계산해. 그걸로 가면 안 되잖아. 그때는 67kg였는데 오라고 65kg 미안해요. 65kg였는데 54kg로 내려와서 10kg가 빠진 거니까 다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세팅을 하니까 요런 감량 폭의 칼로리의 이제 계산이 나왔고 그래서 시합이 이때부터 6주가 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치 시합 체중을 47에서 49 사이로 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5kg를 빼냈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탄수 사이클링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700칼로리와 1100칼로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와, 700칼로리. 7월 그걸 달을 하루 했습니다. 먹고 산다니까요. 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미쳤나봐. 자, 그래서 와. 이거는 아직 카드 따기 전입니다. 2024년 12월에 65kg에서 지금의 간단한 과정을 설명드렸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의 변수 통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8월 3일 체중 53을 맞춥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합 때까지 체중입니다. 체중. 그래서 8월 1일 체중과 8월 31일 체중 보면 한 2.5kg 정도죠. 그죠? 한 2.5kg 정도의 감량 폭이 생깁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떨어진 거죠. 그리고 빨간 날은 배란기여서 다 이렇게 플러스 됐지만 대체로 조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자, 그래서 8월 31일 50.9를 찍습니다. 8월의 마지막 바디 체크였고요. 이 이후에는 피크위크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피크위크 때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물 섭취도 조금 수분 조절도 하고 아까 얘기한 반신욕부터 해서 건식 사우나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목표 체중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달리자 해서 쭉쭉쭉쭉쭉 가서 결국에는 시합 체중이 몇이셨죠?
49, 더 48, 떨어졌어. 맞아. 최종적으로는 47까지 갔죠. 아니야 48.7. 최종적으로 48이라고 하는 우리가 목표로 잡아놨던 그 체중에 딱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짠 하고 이렇게 카드를 2장이나 따셨어요. 65에서 48.7로 카드를 2장을 획득을 하신 겁니다. 와. 아 대단하시다.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그 2024년 12월에 동계훈련을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케이스인 거죠. 쭉 이분이 솔직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말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거는 당사자한테는 엄청나게 힘든 맞아. 일이었지.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해내서 이렇게 카드를 딴 거를 보니까 뭉클해요, 쌤. 그치 되게 멋있는 거야. 저 이거는. 솔직히 이제 어. 마지막에 센터에 있었으니까 그 저거 뭐지 비교 심사 할 때 1등인지 2등인지는 이제 내가 마지막에 안 불리면 1등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걸 따서 기쁜 거보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고생했던 그게 진짜 필름처럼 팍 지나가는데 거기에 더 약간 울컥했어요. 울컥한 내가 1등이다가 아니라 그 기간에 그치. 기간. 왜냐하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걸 그쵸. 모두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슈퍼 헤비급에서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체기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요. 진짜 많았어. 정체기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그때마다 변수 통제를 계속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10개월간 해내서 그러니까요. 이런 결과까지 얻었으니까 이거는 나는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진짜. 하는 거죠.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저 아까 그 700칼로리 하루 식단 근데 700칼로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긴 시간은 아니었죠. 전체로 따지면. 한 달 반에서 그치. 2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이제 몬짐 리저널보다는 대만을 남편이 뛰었는데 갔거든요, 저도 서프 타러. 근데 카드 딸 때. 있었어. 그 자리는 없었지만 아무튼 그 대만 땅에 있었어. 근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같이 무대 서는 게 사실 목표긴 했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 전주 리저널을 뛰었어야 됐고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가고는 있었는데 체중이 너무 안 떨어지는 거야 다이어트가. 그래서 나는 그냥 가서 열심히 서포시나 할게 하고 따라갔죠.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점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9월달 거를 더 메인으로 목표를 잡긴 했었고 사실 그거는 이제 같이 뛰는 의미를 두려고 했었던 거예요. 해외 시합도 처음이었고 했는데 네 역시나 저에게 무리였어요. 빨리 빼는 거는 진짜 무리였고 근데 그때 그래서 되게 스톱을 잘한 거야. 이게 고스톱을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멈출 때 멈춰야 되고 갈 때 가야 되고 근데 거기에 맞춰서 억지를 부려가지고 만약에 다이어트를 했다라면 그 맞아. 뒤에는 더 몸 망가져서 다이어트 안 됐을 거야. 몸 안 나왔을 근데 거야. 진짜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약간 대신 아쉬운 대로 올라갔겠죠. 뭐 한 50 몇 1 뭐 이렇게 올라갔겠지. 근데 예전처럼 막 유산소를 그렇게 막 오래 타고 막 이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냥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빨리 그 700칼로리로 바꿨던 거예요. 대만에 어떻게든 한번 같이 나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그 700칼로리 먹으면서 막 나 진짜 죽겠는데 이건 없었어요. 진짜. 오히려 이제 막판에 딱 한 2주 전부터는 이제 저는 계속 남편한테도 근데 이번 시즌 조금 괜찮은데? 왜냐하면 중간에 또 쌀밥이 들어가는 날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살만했는데 막판에 2주 힘들긴 하구나. 역시 막판은 힘드네. 근데 생각보다 빌드업을 되게 잘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 긴 과정에서 700칼로리 때 그나마 조금 덜 힘들었다고 느껴지는 게 좋은 마인드셋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이막에는 빌드업을 되게 잘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때 버틸만 견뎌낸 했다. 거지 빌드업이 제대로 안 됐으면 그때 못 견뎌요. 700칼로리 먹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맞아. 근데 막 사람들이 단호박 먹으면 뇌가 이상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거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의 마인드셋, 스스로한테 얼마나 내가 이 가스라이팅을 얼마나 스스로 잘하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건강한 정신이
그런 것도 견뎌내게 건강보험.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어떤 누구는 2달, 3달, 4달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견디냐고. 그러니까 내일 최대한 그걸 짧게 잡고 대신 정말 내가 스나이퍼 한 방 땅 쏘는 것처럼 아끼고 있다가 최대한 내가 할 수 있을 때 팍 쏟아내고 해야 그걸 효과를 보는데 한 4달 그냥 연사 파파파박 쏘면 맞아. 안 돼. 맞아. 여자는 그거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꼭 이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어떡해. 와우. 진짜 빠르죠? 네.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이게 질문 내가 얘기했잖아. 거의 못 한다고. 뭐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징 이제 질문들이에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일반인 혹은 시합 준비를 하는 이제 여성분들에게 혹은 이제 앞으로 핀 모델에 계속 도전하는 선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프로가 되셨으니까 그분들에게 하나씩 조언 혹은 현실적인 팁 이런 게 있다면 하나씩만 그냥 각자 해주고 싶은 말도 상관없어요. 그냥 일반인 다이어트하는 일반인 시합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 프로님부터 한번 해주세요. 그냥 팁이랄 거는 없고 저도 이제 대회를 처음 뛰기 시작하면서 올해가 5년 동안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갔거든요. 그냥- 5년이나 됐어요? 네, 5년 올해가 5년 음. 차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항상 그러니까 꾸준함이 답이다. 그러니까 항상 해왔던 거 똑같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항상 비시즌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기는 하지만 저도 막 비시즌 엄청 잘 보냈던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뭐 이제 만약에 뭐 시합을 처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다이어트를 처음 하는 사람이건 그냥 꾸준히 하자. 매일을 일상을 그냥 똑같이. 네. 거의 그게. 그것도 되게 좋은 말이죠. 좋아요. 저는 이제 제가 막판에도 코치님이 항상 할 수 있다는 말씀하실 때 제가 꼭 했던 거는 했던 답변은 불가능은 없습니다. 저 무조건 할 겁니다. 이거 봐봐. 사진 진짜. 봐봐. 이거 불가능 없지. 네. 불가능은 없습니다. 자기 의지에 다 그렇지. 따른 거고 정말 그렇지, 저는 그렇지. 제가 이제 막판에 그렇게 막 밖에서 러닝하면서 제가 항상 했던 말은 저에게 가스라이팅 엄청 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그치. 내가 이렇게 뛰고 건강하게 그러니까 어디 안 다치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생각하고 항상 이거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자. 난 끝까지 목표를 완주할 거다. 이걸 계속 진짜 약간 미친 사람처럼 중요해. 뛰면서 나는 할 수 있어.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너무 중요하지. 나에게 가스라이팅 해야 돼요. 그렇지. 중요하지. 할 수 있다고. 오케이. 자, 보나 프로님. 저는 명언처럼 하나 남길 건데 해보세요. 던져보세요. 행동하지 않는 천재보다 행동하는 바보가 낫다라는 말이 있었고 제가 그걸 메모장에 적어놨더라고요. 뭔가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누구나 다 어렵고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거면 그냥 좀 그런 공간에 나를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에. 환경에 그냥 억지로 처하게끔 해놓고 발등에 불 떨어뜨려야 네. 되지. 그래야지 조금 그쪽으로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지 계속 생각만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도전하는 거에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 되게 요거에 동감을 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조금이라도 고민이 생기면 저는 그냥 발등에 불 떨어뜨려 버려. 그럼 사람은 발이 뜨겁지? 해. 맞아. 이거 뜨거우니까 빨리 어떻게든 해요. 나는 그걸 좀 이용하는 편이야. 그래서 이 환경에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는 게 나는 공감을 조금 더 많이 되는 것 같아.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귀찮잖아. 쉬고 싶고 그러면 그냥 우선 던져. 우선 해버려. 그 한다고 공표를 해버려. 말로 뱉고 어디다가 SNS에 올려. 나 이거 할 거야. 그러면 맞아. 하게 되잖아.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또 이게 1시간 반이 또 훌쩍 흘러서
많은 질문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또 저희끼리 재밌게 한번 다이어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것저것 그래도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1시간 반이 짧아요. 너무 너무 짧아요. 할 얘기는 산더미 같이 많은데 짧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한 2시간 반, 2시간을 빌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 빌려서 조금 길게 해도 그것도 논았으면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이렇게 밤 늦게 또 허시엇을 찾아주셔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핀모델 3인방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부탁하는 거는 프로가 됐으니까 프로를 헤비급은 헤비급으로 가지 마시고 자기 관리 잘해서 네. 많은 분들에게 동기부여도 주시고 내년에 있을 또 프로쇼에도 잘 데뷔를 하셔서 멋지게 또 올림피아 가시는 분들이 여기서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핀모델 분들이 이제 그 저번에 나왔던 3명 여기 이제 3분 해서 좀 6명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팀에도 3명 해서 총 9명으로 전 국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조금 더 나올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어시어슬에 나왔던 분들이 또 선전하셔가지고 올림피아를 꼭 갔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허시어슬 6화 핀모델 프로들의 다이어트 편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